서론 아래로 시베리아의 대지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시베리아는 혹독한 자연 환경과 소비에트의 비밀주의가 장애가 되어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500일에 걸쳐서 이 비경 대시베리아를 종단했습니다. 우리들이 맨 처음 방문한 곳은 오이미 안코라는 곳입니다. 오이미 안코는 영하 71.2도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추위를 기록한 곳입니다. 이 나라의 기온은 영하 51도. 오래 버티는 다리와 적당한 체형. 야쿠족의 말은 세계에서 가장 추위에 강한 말입니다. 야쿠족들은 이 말과 함께 숲속을 헤치며 짐승을 찾아다니는 수렵인입니다. 페루 호이안스크 산맥의 산속은 얼어버릴 정도의 추위입니다. 야쿠족들은 옛날부터 이 산 전체에 올가미를 설치해놓고 가죽을 노획해왔습니다. 올가미에 걸리는 것은 오코조라고 불리는 쪽제비과의 동물입니다. 올가미는 동물의 가죽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볍게 걸리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야쿠족이 오랫동안의 경험에서 생각해낸 지혜입니다. 야쿠족들은 현재 가죽을 국가에 공출해서 수입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Сколько, да? В среднем по 5, по 6 рублей. Это 13 рублей. 13, ага. Это первый сок 5 рублей. Без сока. で、リスの方は5ルーブルぐらい。その奥にある一番大きなのは何ですか？ Это 4 рубля. Без сока. Какой животное? Это зая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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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рубль. 불과 30분 전에 잡은 물고기가 어느새 얼어버렸습니다. 밖에 내놓으면 칼이 들어가지 않게 되므로 이렇게 불에 쬐지 않으면 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네레마라고 불리는 기름살이 오른 이 민물고기는 이렇게 얇게 점여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야쿠족들입니다. 가도 가도 오직 하얀색뿐인 이 서론에서 우리들은 처음으로 유목민의 일행을 만났습니다. 이 일행은 소비에트 북단 나리안마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툰드라에서 사육한 술록을 나리안마르의 국영 노조에 납품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 1200km의 여정인데도 유목민들은 북단을 향해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일행을 형성하는 구성인은 네네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술록의 먹이를 구하기 위해 이끼가 있는 곳을 이동해 갑니다. 이 나라의 기온은 영하 37도.
썰매에 탄 여자의 뒤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네네치의 사람들은 늙거나 젊거나 여자든 어린이든 모두 이렇게 1년 내내 툰드라를 유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몰과 경쟁이라도 하듯 낮 동안 다음 목적지에 당도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툰드라에서는 이때 밤이 되면 영하 50도가 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빨리 텐트를 조립하지 않으면 몸이 얼어버립니다. 추움이라고 불리우는 이동식 주거를 조립하는 것은 여자의 일. 그녀들은 겨우 30분 만에 추움을 조립해냅니다. 우선 나무 32개를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서 집의 골격을 만듭니다. 중심에는 스토브가 놓이고 이곳에서 식사도 만듭니다. 유목 생활에서는 의식주의 모든 것에 걸쳐서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네네치의 여자들 중에 올해 처음으로 일행에 끼게 된 마리아라는 여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나리안 마르의 전문학교를 다녔고 장래의 인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21세가 된 올해에 돼지의 실증이 나서 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춤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마저 시작되고 있는데 마리아의 춤은 아직 골격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툰드라에 막 돌아온 마리아는 아직 일의 순서를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춤에는 우선 커다란 천을 둘러씌워 골격이 흔들리거나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고정시킵니다. 대들보가 흔들리면 찬바람이 들어와서 추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록의 가죽으로 만든 방한용 카바를 덮어 씌워 춤은 완성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 기온은 4도가 내려가서 영하 41도까지 추워졌습니다. 숙박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이 오후 5시. 이 대열에서는 세 가족에 속한 16명이 같이 행동합니다. 마리아의 집에서도 간신히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익숙치 못한 일을 도와주던 남자들도 식사 준비만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쉴 시간도 없이 저녁 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날 그녀가 만든 것은 객지 생활에서 배운 러시아풍 볼시추입니다. 마리아의 요리에 입맛을 다시는 아버지와 오빠. 아버지 오리자는 마리아가 툰드라에 돌아온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 오리자는 부인을 잃고 아들 빅토르와 둘이서만 생활해 왔습니다. 오빠 빅토르에게도 여자 손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마리아가 돌아옴으로써 춤의 즐거움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한 사람 춤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가족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아들인 아르촘입니다. 마리아는 도시 생활을 할 때 러시아인과의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르촘은 그 러시아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마리아는 도예지 생활에 강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웨지에서는 정붙이지 못하고 러시아인과의 사랑도 깨지고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살이 되는 아르촘과 함께 이 툰드라에서 살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네네치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밤에 술록이 이리에게 습격당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리아의 오빠가 이렇게 밤새도록 이리가 술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망을 봅니다. 거대한 범위를 돌아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술록은 이리에게 습격당하면 무리가 흩어져 버려 두 번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는 때때로 이런 식으로 멈춰서서 대지를 향해서 소리를 내봅니다. 이리에게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입니다. 남자들은 3시간마다 교대로 선잠을 잡니다. 옷자락을 묶고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썰매 위에서 잠깐 자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기온은 또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남자들이 툰드라의 불침번으로 나가면 세계춤의 여자들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왼쪽의 춤에는 이런 시간을 이용해 매일 밤 네네치의 생활을 기록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안나도 역시 마리아와 같이 드웨지에서의 생활에 질려서 툰드라에 돌아왔습니다.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안나는 자신이 선택한 툰드라의 훌륭함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글로 남기자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후 그녀는 조금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러시아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녀가 쓴 작품 중에 네네치인 사이에서 널리 읽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입은 술록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옛날에 툰드라의 술록과 마음이 통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는 사이좋은 오토나카이도 있어서 그 술록에게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이가 사이좋은 오토나카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오오 하고 젊은이는 툰드라 전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오토나카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이가 자고 있는데 오토나카이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내 부주의로 상처를 입었다. 동료들에게 짐이 될까봐 떠나야만 했다. 내 곁을 떠나야만 했어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 내가 도와줄게 하고 젊은이는 소리쳤습니다. 툰드라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살아남지 못해. 여기서는 스스로의 힘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알잖아. 무엇이든 지구의 돌을 제외한 것들은 부서지고 파괴될 거야. 울지 마.
새 시대가 임박해 오고 있어. 시베리아의 툰드라에 계속되는 지금도 변함없는 네네치의 엄격한 생활과 마음씀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Suliaku. Yawataranga. H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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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 Suliaku. Suliaku. Yawataranga. この赤ちゃんは将来何にしたいと思いますか？ 그 아기는 장래에 무엇을 시키고 싶습니까? Monster. Artyom, Artyom. Alin yawaga? Ну, родные края потянули.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졌답니다. 生まれ故郷が懐かしくなった。 왜 그리워졌을까요? Ну почему? Ну как почему?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Обстоятельства. Да. Личные. Да, обычные. Так. Пишет. Не хочет. Хочешь? Пишешь, окей. Ну нет. 툰드라에 돌아와서 2개월. 익숙하지 않은 많은 생활 중에서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커다란 삶의 보람입니다. 스토브를 밤새도록 켜놓아도 추움 속은 영하 10도 전후. 술록 모피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는 온도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네네체인들은 술록을 먹이가 있는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남자들은 썰매를 운전해서 개와 한 쌍이 되어 술록을 생각대로 안내해 갑니다. 여기서 사육하고 있는 술록은 2,000마리. 식욕이 왕성한 술록은 하루에 약 10kg의 먹이를 먹어치웁니다. 그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해서 무리를 새로운 먹이가 있는 장소로 몰아갑니다. 이 시간엔 불침번에서 돌아온 남자들의 반이 춤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도와줍니다. 마리아는 아직 유목에 필요한 작업의 대부분을 모릅니다. 그 때문에 하루 종일 이런 선배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툰드라에 생식하는 야게루라고 불리는 작은 이끼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눈 속에서 생식하는 이 야게루가 어디에 가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게루가 있는 장소를 전전해서 1년 내내 이동합니다. 마리아 가족이 술록의 무리를 이동시키고 있을 때 두 사람의 여성을 포함한 4사람이 춤을 출발해서 서쪽을 향했습니다. 안나와 그녀의 어머니입니다. 안나 가족이 간 곳은 춤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숲속에 있는 술록의 무덤입니다.
이런 명복을 비는 장소는 툰드라의 곳곳에 있는데 유목민은 그 곁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유목민이 술록의 무덤이라고 부르며 우러러 받드는 곳입니다. 그들은 이 숲속에 선조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술록의 머리를 한 줄로 엮어서 나무가지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술록 한 마리를 통째로 받쳐놓은 것입니다. 술록을 이렇게 나무 위에 받치는 것은 유목민 사이에선 영혼이 하늘에 올라 불멸한다는 이유에서랍니다. 술록의 무덤이 더 높은 곳에 있을수록 더 쉽게 그 영혼을 이끌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 술록이 산 제물로 바쳐졌던 작은 함이 있습니다. 나무 조각 인형을 함의 양옆에 비스듬히 세워놨습니다. 악귀를 물리치는 느느치인들의 부적입니다. 나무 꼭대기를 쪼아서 얼굴을 만들어 죽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대에서는 곳곳에 이와 같은 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툰드라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곳은 아주 신성한 장소입니다. 우리들은 이 숲을 향해 오는 도로간인의 사냥꾼을 발견했습니다. 도르가니는 북부의 여러 민족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소비에트가 금세기에 와서 인정한 새로운 민족입니다. 그 도르간인들도 여러 민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렇게 예로부터의 신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도르가니는 술록을 바치는 것으로 죽은 아들의 영혼을 하늘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도르가니는 20km 남쪽의 작은 촌락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을을 기점으로 개썰매를 타고 사냥을 하는 조부와 그의 증손자입니다. 조부인 안드로는 금세기 초부터 사냥을 계속해온 시베리아에서 최연장의 사냥꾼들이라고 합니다. 증손자인 이반은 23살로 안드론의 6번째 증손자입니다. Это кропотки выбери. Kurpaslar doğanıyor. Ha, kurpaskılar. Kurpaslar.
Қайда кемнеге кететіне құрпастыры қайда киге. А, Қайда киге кәпсі. Туы бары ачылы құрпаскындан. какой-то Өстана кете. Ага, суп он. Суп бар. Ага, Суп бар. супер. Сарлығын болғантан. Ага. Сковородка жарит. Қажылла қыны ананы. Гостю. А, много ли? Вот, давай. Оғантан тақсы 90. 90 이죠? 90세는 넘었을 거라고 안드로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ちょっと帽子を取ってね、メガネちょっと外してみてもらえますか。 저 안경을 좀 벗어보시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들 그거. 네. 아, Это 근데 아, 그렇게 해도 오버됐어. Катина такая. 그거 такой. Я ничего. 근데 오 할아버지들 그거 남자길들 деп бар, 쉬워야 돼. О, бухарауку 하면은. 사냥꾼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시력만 떨어지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현역의 사냥꾼으로서의 수렵에 나간다고 안드로는 말합니다. 그는 그 자랑스러운 솜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총알은 한 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목표는 70m 앞에 놓인 가느다란 나무 막대기. Попал, кажется. 훌륭한 솜씨를 보여주고 나서 두 사람은 우리들에게 이별을 고하고 지체 없이 툰드라로 돌아갑니다. 도르가니는 북방민족 중에서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 사냥꾼이라고 불리웁니다. 툰드라의 중간에서 만난 사냥꾼들은 다시 사냥감을 찾아서 썰매로 달려갔습니다. 마리아와 안나 가족의 춤에도 눈보라가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불기 시작한 바람은 점점 더 강해져서 일주일 이상 계속되는 것도 흔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춤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런 극한의 자연 조건 속에서 네네치의 사람들은 술록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안나는 네네치와 술록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치에 있어서 술록은 옛날부터 공복을 채워주는 음식이며 추위로부터 몸을 지켜주는 춤이나 의복도 됐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술록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삼 일 만에 태양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지평선에 반사해서 태양은 두 개가 됐습니다.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것은 극지방의 겨울의 현상입니다. 마리아 일행에게 이런 파란 하늘은 모처럼의 해방감을 줍니다. 태양이 나와서 즐거운 것은 튼드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아들 아르촘과 함께 당장 일광욕을 시작했습니다. 툰드라에서는 남자들이 술록을 잡으려고 뛰어다닙니다. 유목 생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술록을 잡아서 전체 식량으로 합니다. 이 포획은 눈보라 때문에 이틀이 늦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세계의 춤에서는 고기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빅토르는 술록의 팔을 비틀어 엎어 뉘었습니다. 빅토르는 춤에서 가장 밧줄을 잘 던지는 명인입니다. 즉시 해체가 시작됩니다. 술록의 가죽은 텐티의 덮개나 모포뿐만 아니라 이 주머니는 모자, 장갑 등에 사용됩니다. 남자들이 커다란 부분을 해체하고 여자들이 식량이 되는 고기를 최후의 한 점까지 남김없이 잘라냅니다. 지방을 제거하고 굳지 않게 휘젓고 있는 것은 술록의 전신의 피입니다. 야채나 과일이 전혀 없는 툰드라에서는 이 피가 유일한 비타민원이 됩니다. 술록이 없으면 극지방 특유의 그룹병이나 동상에 걸리기 쉬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는 세계의 춤의 사람 수에 맞춰 공평히 나눕니다. 이렇게 이 주머니 가죽에 넣어두면 보존 상태가 좋아서 영양가 파손이 없다고 네네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여자들, 신선한 고기와 피가 손에 들어옵니다. 이런 날은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들은 세계의 춤 중에서 마지막에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이 일행 중에서 최연장자인 푸단. 그녀는 49살이 된 지금까지 4명의 아이와 5명의 손자를 봤습니다. 그러나 그중 아이가 3명, 손자가 2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툰드라의 엄격한 자연에 몸이 배겨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극지방에서는 추위와 함께 오랜 겨울 동안에 일광 부족이 영양실조를 불러일으켜 몸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여기서는 의사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돈을 주니까. 이런 악조건에서 북방 민족의 평균 수명이 50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툰드라에서 오래 살기 위해 네네치의 사람들은 술록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네네치인이 다시 툰드라에 출발할 때가 왔습니다. 그들은 썰매를 끌 술록을 고르러 왔습니다. 내일 아침 빨리 출발하기 위해 밤사이에 술록의 뿔을 잘라두는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술록이 뿔로 서로 싸워서 상처를 받거나 서로 엉겨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하 30도. 그 추운 툰드라에 일주일 만에 불러 모읍니다. 네네치의 사람들은 한 장소에 일주일 이상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이상 머무르면 술록이 야게르라고 하는 먹이를 전부 먹어치워 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게르를 전부 먹어버리면 다시 생겨나는데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때문에 네네치의 사람들은 술록이 야게르를 80% 정도 먹었을 때 출발합니다. 대자연 속에 살아가는 네네치인은 누구보다도 대지를 아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아르초미 이불에 쌓여 있습니다. 짐과 함께 이대로 옮겨갑니다. 마리아는 이 아이를 지키면서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대열의 목적지는 그 전에 마리아가 학교 다니고 아르초를 낳은 마을 나리안 나루입니다. 일행은 나리안 마르 소비에트 국영 농장에 술록을 납품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거세게 불어오는 눈보라나 강한 한파, 술록을 습격하는 짐승들, 그리고 비역이나 상처가 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대설원. 시베리아의 툰드라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자연 조건에 쌓여 있습니다. 마리아 일행과 헤어진 우리들은 북쪽을 향합니다. 우리들은 거기서 몇 개인가 춤과 같은 형태인 나무집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유목민들의 무덤입니다. 썰매의 좌석 부분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 애용했던 썰매를 춤과 같은 형태로 커다랗게 만듭니다. 좌석 위에 놓여진 관, 이 속에 시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나무 위에 관이 놓여 있습니다. 유목민 사이에서는 어른의 시체는 썰매에 실어 춤에 안치하고 썰매를 갖지 않는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나무 위에 안치하고 망자의 옷을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툰드라에서는 시체를 이렇게 죽은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무덤에 매장합니다. 시베리아의 최신부에는 아직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툰드라의 하늘에 나타난 오로라입니다. 극지방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 자연 현상. 북방 민족이 오랫동안 불길한 예정으로서 배워온 현상. 그러나 황량한 밤하늘을 밝혀주는 선물은 북극 오로라입니다. 기온이 가장 저온인 한밤중에 하늘에는 북극 오로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베르 호얀스크 산맥에서 시베리아의 최신부를 벗어나 우리들은 마침내 북극계에 튀어나온 타이미르 반도의 츠케네에 왔습니다. 아밤 강의 지류를 따라 만들어진 미가와리나야 마을입니다. 이곳에는 시베리아 최북단 민족 느가나산이 살고 있습니다. 느가나산은 야성 슬록이나 새, 물고기 등을 잡아 생활하는 수렵인입니다. 옛날에는 그들도 툰드라를 돌아다녔습니다만 지금은 이 마을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느가나산의 수는 전부에서 700명이라고 합니다만 이곳에서는 30명이 살고 있습니다. 느가나산의 청년들이 강의 얼음에 구멍을 내서 낚아온 생선입니다. 개에게 먹히지 않도록 생선은 지붕 위에 보관해 둡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붕 위가 냉장고입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북쪽에 사는 느가나산은 동양인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한 것은 가깝게 흐르는 아밤강에서 풍부한 생선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네리마, 시추카, 치르. 그리고 이것은 나림이라고 불리는 생선입니다. 소비에트의 정책으로 느가나산들이 정착화를 시작한 것은 40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그러나 마을에는 아직 그들이 툰드라에서 이동 생활을 하던 때의 습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관도 그중 하나. 이 속에는 1개월 전에 죽은 어린아이가 안장돼 있습니다. 이쪽은 1개월 전에 돌아가신 노인들의 것. 이것들은 다 함께 옛날의 관습대로 툰드라의 슬록의 무덤에 옮겨져 공양되게 됩니다. 마을을 위한 무당의 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무당의 의식은 병의 치료나 죽은 이의 장례, 사냥감의 획득을 빌 때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무당의 의상과 투구에 장식된 술록의 뿔. 이날은 야생 술록의 사냥을 성공시키기 위한 의식입니다. 다리 끝에서부터 머리까지 무당의 의상에 붙은 장식은 제각기가 역할을 가진 것들입니다. 무당은 지금부터 텐트 속에 들어가 드디어 술록의 혼에 옮겨갑니다. 무당의 혼이 술록의 혼에 옮겨간 후에 그대로 도망가 버리지 않도록 쇠사슬로 묶어놓습니다. 그 혼은 저렇게 울리는 큰 북을 거세게 두들겨서 그 안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정신 집중이 잘 안 되는지 좀처럼 무당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48시간 계속되는 의식 속에서 여자들은 열심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단조로운 리듬과 움직임을 계속하는 무속의 무당은 점점 고양되어 영혼의 상태에 가깝게 갑니다. 무당은 드디어 스스로 움직이는 힘을 뺏기고 보기에 이상한 움직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당은 자신의 혼을 영계에 보내는 것입니다. 무당의 의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변에 야생의 술록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느가나산의 사냥꾼입니다. 술록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른이다. Их много было. Не. Вот где прогресс, вот пройди на Буране вот так, да. И около прогресса подними, там дорога хорошая, и постарайся туда загнать, вот на это вот, вот где-то. Вот. Они пойдут, сразу туда не пойдут. И стрелять будут. 작전이 정해지면 느가나산의 사냥꾼들은 즉시 술록을 뒤쫓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매복해서 기다리는 사냥법을 씁니다. 이쪽은 술록을 뒤로부터 쫓는 팀입니다. 한편 이쪽은 먼저 앞으로 가서 술록을 기다리는 팀. 둘로 나뉘어서 술록을 사이에 끼게 해서 몰아넣는 것입니다. 야생 술록은 이리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박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의 사냥꾼도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런 야생 술록의 사냥을 하고 있는 곳은 타이미르 반도에서는 이 지역뿐입니다. 그들은 매복 사냥을 실천하는 최후의 사냥꾼입니다. 느가나산 작전은 술록의 무리를 이 숲에서부터 마을에 있는 툰드라 가까이 몰아넣는 일입니다. 작전은 성공입니다. 한 마리를 쏴주겠습니다. 총알이 명중해도 좀처럼 치명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사냥꾼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술록의 숨통을 끊어줍니다. 느가나산은 필요 이상으로 술록을 잡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툰드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규칙인 것입니다. (11월) 마리아 일행이 나리안 마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들과 헤어진 후 8개월에 걸려서 1200km의 거리를 계속 걸어온 것입니다. 마리아 일행이 올해 나리안 마르 국영 농장에 납품하는 술록은 1100마리입니다. 사육하는 술록은 약 반수로 줄었습니다.
나리안마르의 국영 농장이 관리하는 술록 유목민의 그룹은 전부 18개의 그룹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그룹에서 연간 8만 마리의 술록이 운반되어 옵니다. 네네치의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히 소비에트의 산업 체제에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썰매로 이동하고 춤에서 잠자는 유목 생활은 옛날과 무엇 하나 비어난 게 없습니다. 네네치의 사람들은 툰드라에 돌아갑니다. 나리안마르에서의 체제는 3일간이었습니다. 여자들의 바쁜 날도 다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여행 준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썰매를 끄는 모습이 완전히 몸에 배어서 마리아의 표정은 툰드라에 돌아가는 것이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